요즘 없어서 못 파는 과자가 있죠.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몇 번 가봤는데 그때마다 없더군요. 하루는 큰딸이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생각보다 비법이 간단하더군요. 맛도 그 과자보다 더 좋았습니다. 저희 집은 요구르트도 만들어 먹고 사과잼도 만들어 먹는데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만드는 재미도 있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아이들에게 커서도 잊지 못할 맛으로 남을 겁니다. 오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다의 이준호입니다. 네, 최규환입니다. 박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드디어 50회입니다. 대망의 50회. 대망. 예. 아니 근데 누가 보면 무슨 50회 가지고 대망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겠냐 하겠지만 저희는 진짜 50회까지 가는 건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렇죠. 예, 우리 애청자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10회 방송하고 기분 좋다고 특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50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네. 그때 제가 방송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10회 특집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장수할 줄 몰랐다. 그러면서 이준호 기자님은 이런 의미에서 장수 막걸리라도 한 병 마시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류의 그런 드립을 또 했었군요. 예, 이런 류의 장수 드립까지 치면서 저희가 네. 10회 특집을 했었는데 벌써 50회까지 진짜 오늘은 왔습니다. 장수 막걸리 한잔 해야겠네요. 정말 50회면 진짜 레알 꼭. 예. 예. 옛날에 그 장수만세라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저희 장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12월이잖아요. 내년 우리가 2월에 첫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럼 좀 있으면 1년이야. 뭐라고 애니버서리? 그렇죠. 애니버서리. 네네. 그렇죠. 진짜 이게 다 청취자 덕분입니다. 그런 식상한 멘트지만 사실이에요, 진짜. 네, 저희 식상하지만 사실이고 저희가 아주 그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1000명은 꾸준히 듣는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000명 이상. 1000명 이상. 네. 그렇죠. 1000명 이상.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뭐 1000만 뭐 노동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희는 1000명 애청자. 네. 네, 저희는 1000명 애청자만 바라보고 앞으로도 쭉 가겠습니다. 네. 네. 뭔가 이게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했더니 네. 오늘 방송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저희 처가가 거창입니다. 참고로. 네.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바로 들어갈까요? 네, 사이다 50번째 글입니다. 제목부터 읽어드릴까요? 까치 쏴 죽이고 뱀 잡고 사과나무의 불편한 진실. 제목이 좀 무서운데요. 이렇게 무서운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네. 네. 강은경 시민기자가 써주셨습니다. 11월 20일에 오마이뉴스 사는 이야기면을 통해서 소개됐습니다. 지리산 날적이라는 연재글 중에 17번째 글입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리산 산골마을 사과밭이 환하다. 다 익은 사과가 붉은 등처럼 주렁주렁 매달렸다. 11월 입동이 지났다. 고랭지 사과 농사를 짓는 40여 가구의 손이 너나 없이 바빠졌다. 올해 사과 막바지 수확대다. 햇빛으로 비타민 D도 충전할 겸 운동 삼아 나선 산책길에 이 집 저 집에서 사과를 싸 안겨준다. 썩었거나 깨졌거나 새가 쪼았거나 상품같이 떨어지는 파과라 볼품은 없지만 맛은 1등품과 차이가 없다. 어제는 걷다 말고 김족간 할머니를 따라 사과밭으로 들어갔다. 사과 따는 걸 거들겠다고. 7년생 부사밭이었다. 나뭇가지에 탱글탱글 달려있는 붉은 과육 덩어리들. 꽃 같고 심장 같고 욕망 같다. 한눈에 혹 홀리고 마는. 나는 먼저 크고 반짝거리는 사과 하나를 골라 똑 땄다. 그 붉고 부드러운 기운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잠시 넋놓고 바라보았다. 누가 보면 마치 시상에 젖은 시인처럼. 부모님은 40여 년 전 서해에 인접한 한 시골 마을에 야산 만여평을 개간하여 과수원을 만드셨다. 내가 10살 때쯤이었다. 배나무 30여 그루와
사과나무 천여 그루를 심었다. 배 품종은 신고였고 사과는 부사, 아오리, 스타킹, 홍옥, 유고, 세계일 등이었다. 사과나무는 거들떠보는 사람 없어도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들판의 들꽃이나 산속의 도토리나무 같은 식물이 아니었다. 논밭의 농작물이 다 그렇지만 사과나무만큼 사람 손을 호되게 타는 것도 드물었다. 보통 공들여 짓지 않으면 안 되는 농사였다. 풀베랴, 가지치랴, 거름주랴, 비료주랴, 꽃 솎아주랴, 태풍에 쓰러진 나무 세우랴, 농약 치랴, 서리꾼들 쫓아내랴, 땅벌에 쏘이랴, 살생하랴. 엄마는 해마다 사과밭에서 뱀을 수십 마리씩 잡았고 나중엔 엽총을 들고 다니며 까치를 쏴 죽였다. 지금까지도 엄마는 그걸 찜찜해 하신다. 꽃을 솎아주거나 사과를 딸 때는 70여 명 일꾼들의 점심과 참을 준비해야 했다. 또 사과 농사는 농약 살포가 중요한 일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살충제, 살균제. 엄마는 마스크와 방제복을 입고 농약 분무기를 등에 메고 다녔다. 공무원이시던 아버지는 새벽마다 트랙터처럼 생긴 농약 살포기를 몰았다. 그 일을 게을리하면 대번의 사과나무는 병충해의 제물이 됐다. 1980년대 초였나? 가수 이용이 텔레비전에서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엄마가 혀를 차며 혼잣 소리를 하셨다. 서울 시내 길에서 농약을 막 뿌려대도 괜찮나? 상념에서 빠져나오고 보니 소녀처럼 곱상하신 김족간 할머니는 바지런히 사과를 따고 계셨다. 김 할머니는 까치발을 들고 손을 높이 뻗쳐 윗가지에 매달린 사과를 땄다. 그나마 최근의 신품종 사과나무는 키가 작은 편이라 작업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았다. 그 옛날 우리 집 과수원의 사과나무들은 가지를 무성하게 뻗으며 키가 3-4m나 됐다. 사다리를 들고 다니며 작업을 해야 했다. 사과나무의 품종 개량은 멈추지 않는 것 같다. 알고 보니 사과 재배는 기원전 2000년경에 중국 사람들이 젖붙이기 기술을 알아낸 후로 시작됐다. 야생 사과가 젖먹이라는 인공 진화를 수없이 거쳐 지금의 새콤달콤한 사과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젖먹으로 개량된 사과나무는 자연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해충에 대한 저항력을 스스로 진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과는 그렇게 자생 능력을 잃고 인간에게 완전히 속박됐다. 인간이 농약이라는 현대 무기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니 사과는 농약에 의존하는 현대 농업의 상징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 다행히 야생 사과가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야생 사과의 에덴 동산으로 알려진 곳이 있다. 카자흐스탄의 알마타 숲. 키가 15m나 되고 둘레가 참나무만큼 굵은 수령이 300년 넘은 사과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단다. 그 숲을 상상하면 왠지 가슴이 뛴다. 무농약 무비료 재배로 기적의 사과가 열리는 기무라 아키노리의 사과밭 풍경을 상상할 때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김할머니는 딴 사과를 수레로 실어 날랐다. 나는 똑똑똑 꽤 안 부리고 바지런히 사과를 땄다. 어쩌다 잘못 건드려 멀쩡한 사과가 쿵 바닥에 떨어져 내리기도 했다. 내 심장도 쿵 내려앉는 것 마냥 놀라 김할머니의 눈치를 봤다. 1년여 공들여 키운 과실인데 막판에 생채기가 나버렸으니. 김할머니는 본체만채 나무람이 없으셨다. 얼마나 땄다고 등짝이 땀으로 젖었다. 목도 팔도 욱신거렸다. 목이 탔다. 깨진 사과 하나를 골라 쓱쓱 점퍼자락에 문질렀다. 아삭아삭 베어 물었다. 꿀처럼 달콤한 사과즙이 목덜미를 적시며 넘어갔다. 그런데 껍질째 먹어도 괜찮나? 차재와 장목 반장님이 며칠 전에
사과를 한 봉지 싸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농산물 품질 검사원이 잔류농약 검사를 했는데 0.1%도 안 나왔어요. 수확 한참 전에 농약 뿌리는 걸 끊거든요. 우리 마을이 사과 농사 짓기가 좋은 곳이죠. 기후도 땅도. 이 마을에 처음 사과밭이 들어선 게 30년쯤 됐지요. 물론 농약을 완전히 안 칠 수는 없고 고독성은 쓰지 않아요. 사과 하나를 씨만 남기고 속까지 다 먹었다. 역시 사과는 통째로 껍질째 먹어야 제맛이다. 갈증이 가셨다. 배까지 부를 판이다. 문득 그 옛날 사과밭의 서리꾼들이 생각났다. 서리꾼은 대개 깎아머리 초중등생들이었다. 먼 곳에서도 원정을 왔다. 먹을 게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다. 한 번은 두 사내 아이가 서리를 하다가 엄마에게 잡혔다. 엄마는 그 애들을 사과 창고에 가뒀다. 홍옥 한 상자랑 같이. 실컷 먹고 서리는 그만해라. 2시간쯤 지나 창고 문을 열고 보니 애들이 코를 골며 자고 있더란다. 사과를 배 터지게 먹고. 사과를 싣고 간 김할머니는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으셨다. 나는 혼자 계속 사과를 땄다. 사과밭에 석양이 내려앉을 때까지. 그만 사과밭에서 나왔다. 김할머니가 한아름 안겨준 사과를 안고 집으로 향했다. 여기저기서 유명세를 떨치는 사과들을 떠올리며 이브의 사과, 뉴턴의 사과, 비렐름텔의 사과, 세잔폴의 사과, 아프로디테의 황금 사과, 백설공주의 독사과, 애플사의 사과, 그리고 시와 노래에 등장하는 사과들.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다가 희죽 웃음이 났다. 과수원 집 딸이라 사과 많이 먹었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지. 살면서 내가 수천 수만 번도 더 들은 말이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턴가 그 말이 딱 끊겼다. 대신 이 말을 자주 듣는다. 젊었을 때 정말 예뻤겠어요. 그러면 나는 일부러 삐친 표정을 지으며 쏘아붙인다. 그 말이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늙었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상대가 당황한 표정으로 설명을 붙이는데 나는 그때마다 웃음이 나는 거였다. 부모님은 몇 해 전 사과 농사를 그만두셨다. 연로해지셔서 더는 그 고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그럴 수 있다면 나는 이제 황폐해진 그 사과밭에 엄마랑 같이 야생 사과나무를 심고 싶다. 저 최규하 씨 아까 그 종로에 있는 사과나무 이거 다시 한번 해봐요.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아니 좀 모창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은 좀 그런데 아까는 내가 네. 양희은 씨 노래 같더라고. 그렇지 넌 않았어요? 이름 뭐니? 긴밤 이거요? 똑같아. 정말 야, 모창 코너를 하나 만들든가 아니, 해야지.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용 씨 모창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건데. 진짜 이용 씨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지 모르겠지만 한때 이용 씨가 조용필 씨보다도 인기가 약간 더 높았던 적도 그래요? 있어요. 오. 그때 그 MBC 10대 가수 가요제 할 때, 그때인가요? 그때죠. 10대 가수 가요제 할 때 막 누가 대상을 받냐 가지고 이용 팬과 조용필 팬이 막 싸우고 저 그때 조용필 팬이었거든.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읽을 때 그 고독성 할 때 소리가 약간 높았는데 이거 삑사리가 아니고 제가 이제 높을 고 독성이 그만큼 높다는 걸 강조하려고 제가 한 겁니다. 의미 전달은 더 잘 됐던 것 같은데요. 그죠? 절대 삑사리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 글을 쓴 우리 강은경 기자님과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은경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 본문에 그 얼굴이 사과처럼 예쁘다고. 네. 근데 목소리도 정말 예쁘시네요.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지금도 얼굴이 그렇게 예쁘신가요?
뭐 질문이 그래. 네? 아니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예, 전 세계에서 듣고 있는 방송입니다. 자기가 자기 얼굴을 얘기해. 이게 TV처럼 얼굴이 나가는 방송이 아니라 참 다행입니다.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젊었을 때 참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과거에 옛날에 참 예뻤겠다 하시는 분들은 많고요. 오. 네. 아니 근데 젊었을 때 예뻤겠어요라는 얘기는 지금도 그게 얼굴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도 예쁘다는 뜻 아닌가요? 어떤 그 유적처럼 남아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우선 네네. 그 청취자들한테 간략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한 3년 전쯤에 서울에서 살다가 3년 전쯤에 정리하고 네. 지리산 쪽 산골마을로 귀촌해서 살고 있습니다. 귀촌에서요. 네네. 그럼 귀촌하면은 어떻게 따로 무슨 농사를 지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시는 곳만 네. 기농이 네. 시골에 와서 농사를 그렇죠. 짓고 사는 거고 기촌은 시골에서 사는데 농사는 짓지 않는 거죠.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서 뭐 하고 뭘 먹고 사나 뭐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제일 같은데. 많이 듣는 질문이시죠?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거의 반백수처럼. 이야. 아니 근데 참 네. 글을 읽어보면 참 부러워요. 그냥 하는 부러워하는 소리가 사람들 많아요. 예. 자, 그 지리산 살고 계신 지리산 산골 마을도 좀 간략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여기 지리산 뱀사골 근처거든요. 뱀사골. 많이 들어봤어요. 예. 네, 뱀사골. 그리고 실상사라는 유명한 절이. 산내면. 그렇죠. 네네, 맞아요. 산내면이요. 거기 저 1년에 두세 번은 꼭 가는데. 그러세요? 네. 그래요? 앞으로 오실 때 저희 집에도 들리세요. 네. 전화번호 기록해놔야지. 네네. 그렇구나. 한 몇 가구 정도가 사나요? 거기 마을에? 저희 산내면에는 16마을이 있는데 저희 동네가 그중에서 아마 가장 큰 마을이거든요. 네. 80가구 정도 돼요. 그러니까 40가구. 제가 알기로 산내면에는 귀촌자들이 꽤 많죠. 그죠? 한 절반? 절반은 안 되고 한 20% 정도? 네. 하여튼 이 귀촌 문화가 굉장히 그 현지인들을 뭐랄까요? 압도할 만큼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마을 신문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저 내려갔을 때. 그것도 보셨구나. 되게 잘하시네. 네. 예, 40여 년 전에 부모님이 네. 그 배나무 30여 그루, 사과나무 1000여 그루 네. 과수원을 하셨다는데 당시 규모로도 꽤 좀 큰 거 아니었나요? 굉장히 큰 편이었죠. 오, 그래요? 네. 근데 많이 하셨어요. 부모님. 아버님은 공무원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농사를 어머님이 혼자 다시 지으신 건가요? 거의 어머님 혼자. 이야, 대단하시네. 근데 어머님이 엽총도 그렇게 막 쏘세요? 우리나라가 총기 소유가 가능한가요? 그게 허가를 아침에 그 경찰서에서 가져왔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허가 받고. 맞아요. 야. 그럼 아침에 경찰서에서 총을 가지고 와서 네. 까치를 쏴죽인 다음에 네. 다시 경찰서에 반납을 하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그 까치 쏴죽인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셨나 봐요. 네,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니까 네. 하긴 하셨는데 네. 어쨌든 뭐 생명체를 살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겠네요. 예, 요즘에 최근에도 가끔 말씀하세요. 마음이 안 좋다고. 근데 뱀을 또 그렇게 잡으셨다는데 이게 까치 그 당시가 그 뱀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보다. 또 그 과수원이 굉장히 가파르고 험한 야산을 개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뱀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잘 농사 쪽을 잘 몰라서 전 사과가 뭐 젖붙이기 기술을 알아낸 이후로 사과 재배가 시작됐고 뭐 야생 사과하고 지금 사과의 차이를 막 설명하셨는데 요걸 좀 쉽게 좀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사과 지금 현재 저희가 먹고 있는 사과는 실제 예전에 그런 나무의 그 원시적인 원래 나무가 아니라 접목, 그러니까 젖붙이기라는 기술을 통해서 수없이 아주 수만 번 개량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나무가 자연 상태에서는 혼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적으로 그 자연, 그러니까 추위라든가 해충, 무슨 바이러스 이런 것들과 저항해서 그 싸우고 견뎌낼 수 있는 유전자적인 어떤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현재의 사과나무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야생 상태로 나오는 사과와 지금 이제 인간이 이제 젖붙이기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사과인데 한마디로 이렇게 사과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겠군요, 일종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더 맛있는 거, 입맛에 맞는 거, 뭐 더 예쁘고 색깔도 좋고 모양도 좋은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개발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도 야생 사과가 어떤 모양이고 어떤 맛인지 굉장히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지금 혹시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애기 사과라고 꽃사과라는 게 있거든요. 아주 그 도토리만큼 작은 열매가 열리는데 사과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그 맛이 거의 야생 사과 맛하고 비슷하고 모양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시고 떫어요. 그래서 그대로 먹을 수는 없는 뭐 사과 줄을 담는다거나 뭐 그렇게 사용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사과가 사람 손을 호되게 탄다. 뭐 지금도 이제 막 그렇게 재배를 할 텐데 요즘 어떻게 사과가 올해 풍년인가요? 지금 저희 동네는 수확이 좋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수확이 잘 되면 또 잘 되는 대로 또 가격 걱정을 좀 하시겠네요. 그렇죠. 어떤가요? 사과값이 모든 농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잘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또 안 되면은 또 팔 물량이 없는 거고. 아, 그렇군요. 네. 쉽지 않은 게 농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던 대목이요. 그 어머님이 서리한 아이들을 그 창고에 가두시면서 홍옥 한 상자와 함께 그렇게 그야말로 가르치신 건데요. 이거 보고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문을 열어보니 아이들은 코 골고 자고 있더라. 배 터지게 사과 먹고. 아, 그림이 막 이렇게 그려지던데요. 어머님이 어떠신 분이셨어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글만 읽어봐도. 굉장히 똑똑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지혜롭고 그리고 베풀 줄 아시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죠. 그 자식 교육과 관련한 뭔가 이렇게 원칙이나 좀 기준 같은 거 좀 강은경님이 느끼시기에 어떤 게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뭐 매일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저희 집이 다 기독교 집안이시거든요. 저만 안 나가고 있는데 저한테는 매일 교회 나가라는 얘기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죠. 아니 그럼 그 당시에도 그 과수원 근처에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작은 교회가. 이용의 그 서울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그 노래는 잘 아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러면 서울에다가 농약을 치라는 얘기냐? 이 생각은 저는 모르니까 전혀 안 해봤는데 그래서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군요. 보통 분이 아니시라니까.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온 국민이 이 노래 흥얼거렸을 텐데 이 농약 문제는 생각도 안 해봤을 거예요. 자, 저기 끝으로 이 3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 생활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3년간 귀촌 생활을 하셨는데 뭐랄까요, 뭐 귀촌 예찬이라고나 할까요? 이 도시민들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글쎄 우선 그 전에요. 여기가 이 동네가 굉장히 공기 좋고 물 맑고 뭐 인심 좋고 좋은 곳이에요. 외지인한테 뭐 텃대도 없고 배편적이지 않고 너무너무 좋은 동네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들썩거리고 있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요? 그 이유가 그 지리산댐 문제 때문에. 지리산 댐? 댐, 그 댐. 바로
댐을 설치하면은 이제 바로 이 동네가 그 상류가 되거든요. 수몰 되나요? 수몰 지역은 아니고요. 실상사 근처까지 이제 댐 지역이 되고 수몰 지역이 되고 저희는 이제 조금 더 북쪽인데 네, 그 문제 때문에 뭐 동네 분들도 좀 마음이 다들 편치가 않죠. 추진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시골에 와서 저는 산골에 와서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조용히 살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근데 그 뉴스를 보니까 네. 반대가 만만치 않아서 네. 그 하기가 좀 어떻게 좀 추진이 어려운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어떤가요 지금?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여기저기 현수막도 반대 현수막도 굉장히 엄청 많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그 사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 나오는 결과들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지금 곧바로 또 뭐 지리산에 댐을 만든다 이랬을 때는 그 여론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 반대 뭐 시위 모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있는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 이제 뭐 도시에서 살다가 내려가신 분들도 많지만 네. 또 이제 뜻있는 분들이 그 지리산 프로젝트라고 해서 예술가들도 내려가고요. 또 인문학 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이러저러한 그 지리산의 의미들을 읽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으셔서 이른바 그 거기 계신 분들은 지리산 공화국이라고 하면서 자부심도 상당히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모두가 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되게 속상하시겠어요. 네, 조금. 댐 짓는다고 그래요. 해서. 아이고 참. 저희 집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네. 놀러 오셔서 다들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다들 부러워하세요. 그 이유가 아마도 그 오시는 분들이 다 저보다 정말 경제적으로도 더 부유하고 또 나름 멋지게 사시는 분들인데 도시에서 사는 모습하고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시골스러운 옛날 형식의 방식의 그런 자연 속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의 삶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다들 부러워하셔서 그럼 너도 이렇게 해 하면은 막상 주저하죠 또. 네,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오늘도 어제 눈이 와서 지금 마당에 네. 하얗게 눈이 쌓여 있는데 그렇군요. 예, 군부를 떼고 따뜻한 아랫목에 지금 뜨뜻하게 아이고 앉아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아유 당장 거기 가고 싶네요. 네. 사과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때 얻어오신 거 하나로. 네, 많아요. 이거 뭐 겨울 내내 먹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네네. 아무쪼록 꼭 그 지리산 댐 그 철회되도록 네. 또 강은경 기자님도 좀 애 많이 써주십시오. 네. 저희도 관심 가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 그 참 좋은 곳인데 또 지리산 댐이 또 들어가는군요. 그러니까요. 네. 이 개발의 광풍이 거기까지. 그러니까요. 네, 아유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 그 지리산 댐 만든다는 얘기는 꽤 오래 됐었는데, 네. 네 거기 그게 생기면 아마 전국에서 다 몰려갈 겁니다. 글로. 네. 근데 거기 찬성하는 사람들도 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이게 시작이 그러니까요. 됐겠죠. 뭐 어디나. 근데 진짜 뭐 그 사람들이 듣기엔 네가 뭘 하냐 이럴 수는 있지만 네. 저는 지리산에 댐 지는 거 너무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근데 어쨌든 강 기자님 되게 좋은 곳으로 귀촌하셨네요. 저 그러게요. 거기 이제 휴가 때마다 여름 겨울로 해서 한 번씩 가는 곳인데요. 네. 거기 머물 수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도 현지인들이 하는데 네. 굉장히 싸요. 1박에 10,000원 뭐 이렇고요. 네, 그 토닥 카페라고 만화를 읽을 수 있는 카페인데 거기도 굉장히 가서 토닥토닥 할 때 그 토닥 카페. 응. 그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토닥거려주는 느낌이 드는 따뜻한 곳이고요. 정감 있는 네, 이름이네요. 국수집인데 살래국수예요. 그러니까 산내면인데 살려준다 하는 의미의 살래. 그래서 살래국수집도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완전히 산내면 홍보대사처럼. 예, 저는 거기 너무 좋아해요. 혹시 그쪽 분야의 회장 뭐 아니세요 혹시? 신분이 감추고 아니 근데 있었던 거 여기가 아니에요? 장난이 아닌 게 네. 정말 그 마을 신문도 굉장히 재밌게 만드시고요. 무슨 그 지글스라는 잡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글스. 그 지리산에 글 쓰는 여인들 뭐 이래서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성들이죠. 자기들끼리 이제 글 쓴 걸 모아서 잡지를 또 무크지처럼 내요. 그래서 지글스라고 이름도 내고 서로 이렇게 막 문상 당하고 그러면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사시는 모습들이 이제 토닥카페에서 주로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활기차게 사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보통 우리가 귀촌한다 그러면 텃세 때문에 그렇죠. 그게 무서워서 못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별로 그런 것도 없다고 하네요. 그렇죠. 아까 근데 좀 기자님 비하인드 얘기로는? 스토리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아무래도 뭐 사람 사는 그렇죠. 곳이니까. 사람 사는 곳이어서 이렇게 좀 섞이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뭐 이렇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한 번쯤은 꼭 내려가 볼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다음에 한번 뭐 이름이 뭐였죠 여기가? 산내면? 응, 지리산 산내. 거기서 현장에서 저희가 사이다 방송을 한번 어떻게 지키시려고 그런 공약을 하세요? 아니 근데 아마 청취자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별 그렇게 막 기대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아니 근데 그 사과집 따님이셔서 저는 사실은 건강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건강. 얼마나 건강하실지. 왜냐하면 서양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루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처럼. 맞다. 그 얘기가 있지. 그렇죠. 네. 그 사과가 맞아요.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아까 뭐 미인을 만들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데 그리고 또 여기 홍옥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홍옥 우리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먹지 않았나요? 저는 하여튼 뭔지는 모르고 그냥 사가면 다 사과인 줄 알고 왜 먹었죠. 홍옥이 유난히 시큼하고 좀 이렇게 즙이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부사와는 굉장히 다르죠. 부사는 좀 달고 버석버석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홍옥이 언젠가부터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당 성분이 많고 이렇게 즙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어려워요. 이렇게 멍도 잘 들고 또 이제 병해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사실은 이게 좀 뭐랄까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이제 희귀종이 돼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부활하고 있어요. 홍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홍차싸. 홍어를 찾는 사람들. 홍어요? 홍어랜다. 홍옥을 찾는 사람들. 홍어를 찾는 사람들. 여보세요. 왜 홍옥에서 홍어를 튑니까? 헛말이 나왔네요. 갑자기 홍어 저녁에 홍어 삼합 한번 가시죠. 한번 가야 되겠네. 네, 그래서 하여튼 백설공주가 그 베어 먹은 먹었다는 그게 사과가 홍옥이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옥을 이제 풀면 붉은 구슬이라는 뜻인데요. 하여튼 이 기사 보면서 저는 홍옥이 너무 먹고 싶어졌어요. 근데 비싸요. 다른 사과에 비해서. 네. 근데 여기 글에 보니까 사과 이름이 참 되게 독특해요. 많죠. 뭐 부산은 뭐 익숙한데 아오리, 스타킹도 있어. 네. 사과 이름이. 네. 세계일. 세계일도 뭐 세계에서 최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 네. 유고. 얘네 없어진 나라잖아요, 이거. 네. 그죠? 이런 어떤 이름들이 되게 약간 신선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부사하고 아오리는 일본에서 왔대요. 그래서 뭐 그래요? 후지, 스가루 뭐 이런 이름으로 일본에서는 불린다고 하네요. 야, 박경수 기자 되게 많이 한다. 뭐 달라 제가 사과를 보이네. 좋아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좀 네. 논쟁이 있죠. 사과를 깎아 먹어야 되냐? 껍질째 껍질째 먹어야 되냐? 농약 때문에 깎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하면 예, 먼저 과일은 원래 껍질째 먹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게 제일 요즘 감 많잖아요. 감. 그렇죠. 근데 감도 그냥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깎아 먹는 문화가 이게 일본에서 왔다네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오시면 깎아서 내야죠. 그렇죠. 그때 알아서 드시는 걸로. 그냥. 아니 우리도 다 그냥 껍질째 먹고 싶긴 한데 이제 농약 걱정 때문에 깎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약이 이제 그 따고 나서 과일을 따고 나서 50일이 지나면 웬만큼 다 없어진다고 하고요.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이제 식초 같은데 담궜다가 식초. 네. 식초. 먹으면 대충 이렇게 대장에서 소화되면서 문제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유, 정말 저한테 반가운 소식이에요. 저는 사과를 깎으면 너무 깊게 깎아가지고 얇게 깎는다고 해도 하여튼 되게 서투르거든요. 그렇죠. 농약을 그리고 이렇게 치면 한 2.5cm 정도는 들어간대요, 흡수가. 그러니까 깎아도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혀서 맛있게 잘 먹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껍질째. 야, 오늘의 교훈인데요. 오늘 거의 뭐 농촌진흥청에서 나오신 네. 거니까요. 네, 다음에 이제 감편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감과 관련된 사는 이야기 보내주시면 바로 네. 사이다 당첨입니다, 네. 여러분들. 야, 진짜. 자, 이 기사에 댓글이 하나 달렸네요. 네, 이렇게 참 정감 있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뭐라고 써있나요? 한입 베어문 사과를 생각하니 입안에 침이 가득. 어우. 이야기가 많은 사과네요. 전 폴 세잔의 사과를 좋아합니다. 먹는 것 다음으로요. 방긋방긋 이렇게 네. 보내주셨습니다. 폴 세잔. 이 발음 이름만 듣기만 해도 참 이름이 멋있어요. 네, 누군지 모르지만 저도 그냥 외우고 다녀야 될까 봐요. 폴 세잔의 유명한 사과. 화가잖아요. 그죠? 그런가 봐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이제 바로 끝나고 검색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폴 세잔. 세잔. 아니 왜냐면 이 세잔 예전에 나 학교 근처에 무슨 술집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그 고품격 술집 그런 그래요? 거 있잖아요. 뭐 샤갈에 눈 내리는 마을 같은 뭐 그런 유의 어떤 하여튼 세잔.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은 청취자 퀴즈입니다. 네, 사이다 50회 청취자 퀴즈는요. 글쓴이의 부모님은 사과 과수원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사과 서리를 하다 잡힌 두 사내 아이를 이것 한 상자와 함께 사과 창고에 가둔 적이 있었다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홍옥, 2번 홍시, 3번 홍삼, 4번 홍초, 5번 홍어 삼합. 이야, 나는 저 5번이면 나도 창고에 갖추고 싶어요. 저도 5번과 함께 좀 가둬줬으면 좋겠네요. 네, 저 갖추고 싶어요. 올드보이가 되고 싶습니다. 네. 청취자 퀴즈 정답은요. 12월 8일 월요일까지 사는 이야기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사는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는 오마이북의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또는 월간 작은 책 3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함께 원하시는 선물을 남겨주십시오. 네,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네, 지난주 청취자 퀴즈 정답 어떻게 되죠? 네, 지난주 청취자 퀴즈 그 강남 사모님 이야기였습니다. 48회 청취자 퀴즈. 네. 정답은 4번 사표 쓸 거야! 네. 였습니다. 사표 쓸 거야. 정답자는 없네요. 네. 사표 쓰기 싫은 거야. 네, 사표 네. 쓰는 건 이거는 요즘 뭐 되게 위험해. 사표 농담으로라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네. 대신 오답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송대원님이신데요. 네. 방금 들었습니다. 세 분의 호흡이 장난 아닙니다. 이제는 고맙습니다. 라디오 드라마를 제작하면 어떨까라는 괜찮은 생각도 생각인데? 듭니다. 네. 사모님 역의 박 기자님은 빙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잖아. 이건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서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하여튼 욕 들어간 거 있으면 제가 할게요. 예, 정치자 퀴즈 정답은요. 1번 휴가 쓸 거야를 선택하셨네요. 난 휴가 쓸 거야. 근데 이유가 굉장히 절절합니다. 피곤한 오후에 필요한 것은 휴가. 지친 내 몸을 모자 속에 숨기고 싶은 오후. 일기를 쓰면서 하소연을 해볼까? 쓴 커피 한 잔 마시며 퇴근을 기다립니다. 사이다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사진도 올려주셨어요. 한 달 후 계약 기간이 끝나는 현재 직장의 전경입니다. 이분한테 휴식이 필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야, 근데 이런 표현 참 정말 간절함이 느껴지네요. 지친 내 몸을 모자 속에 숨기고 싶은 오후. 정말 정말 시적이다. 네. 그죠? 이분이 기간제 선생님으로 일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이 학교 늦가을의 학교 풍경이랑 쫙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학교가 되게 예쁜 거예요. 근데 이 방학이 되면서 이 계약 기간이 또 끝나시니까 그런 상황과 좀 아주 편안한 학교 교정 풍경이 약간 대조적,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이면서 상당히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이분한테 마음 놓고 떠날 수 있는 휴가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럴 힘이 없으니 그냥 저희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저희는 이제 이런 이야기 들어드리고 이런 이야기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그나마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글에서는 사과 서리를 하다가 잡힌 아이 둘을 사과 한 상자랑 같이 사과 창고에 넣는 대목이 나옵니다.
실컷 먹고 서리는 그만하라는 뜻에서 말이지요. 이것이 교육 아닐까요? 하지 말라고만 할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게 해서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거죠. 이런 어른들의 지혜가 그리운 시절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듭니다. 회원 가입 문의는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수다쇼 사이다 50회 방송,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박형숙, 최규하,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